우리 교재 27페이지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27페이지부터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파트예요. 두 번째 파트는 고득점을 위한 몸풀기 되겠습니다. 제가 요 밑에 손흥민 선수 얘기를 써놨는데, 축구 선수들도 손흥민 선수 같은 세계적인 천재적인 선수들도 공백기가 있으면 또 다시 처음부터 몸풀기를 시작을 하죠. 우리는 본격적으로 시험 공부를 하기 전에 우리도 지금 몸풀기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몸풀기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몸풀기를 위해서 4가지 이렇게 순서를 좀 작성을 해봤어요. 첫 번째는 우선 문제가 어떤 건가 패턴을 먼저 이해해보고, 그 다음에 계산 능력, 독해 능력, 추론 능력 강화 훈련을 하면서 실제로 본 경기에 나갈 수 있는 몸 상태를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첫 번째, NCS 직업기초 능력 문제 패턴의 이해와 고득점 달성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일 관심 있으실 것 같아. 특히 여기에서 각 문제 패턴에 해당되는 사례들을 많이 보여드릴 텐데, 여기서는 일단 문제 풀이보다는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공부를 하고 어떻게 하면 시간을 줄일 수 있는지 이 부분에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 패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7가지야. NCS 직업기초 능력이 로 문제가 출제가 된 지 이제 벌써 5년이 다 돼가고 있죠. 그동안 많은 공공기관에서 문제들을 많이 내왔을 거 아니에요. 이미 빅데이터가 돼 있어요. 근데 빅데이터에서 핵심은 패턴을 파악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패턴을 파악을 해봤더니 7가지야. 이것만 나와요, 계속. 여기 이상 뭐 더 나올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7가지를 공부하시면 돼. 그런데 첫 번째 이 모듈형이라는 것은 교과서죠. 이 교과서하고 그 다음에 어휘력 문제가 나와요. 어휘력. 요거는 약간은 좀 암기를 해야 돼. 교과서는 보통 한 3일 정도나 일주일, 여러분들이 어떤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개인에 따라서. 그 다음에 어휘력은 사실은 분량이 많아서 좀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저희가 또 그럴 필요가 없도록 따로 정리를 해놨죠. 따로 자습하실 수 있도록 저희 마련이 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단순 계산은 한 번 계산하는 거예요. 소금물 농도, 거리, 속도 이런 거. 그 다음에 독해와는 좀 난이도가 높지 않은 독해. 그러니까 우선 주제 찾기, 그 다음에 빈칸 채우기, 그 다음에 문단 배열. 요 3가지가 항상 나오죠. 근데 이거는 따로 이렇게 공부를 하시거나 그럴 필요는 없어요. 이미 여러분들 이 능력이 갖춰져 있어. 독해 2는 좀 시간이 걸리는 거. 꽤 걸리죠. 그래서 이건 뭐냐면 일치, 불일치. 그 다음에 유추. 그 다음에 자료 해석. 자료 해석도 사실은 보면 수독해죠. 그래서 저는 이 범주에 넣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를 항상 괴롭히는 추론. 3단 논법, 그 다음에 논리게임, 참거짓. 분량이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요 내용하고. 그 다음에 복합계산. 복합계산은 뭐냐면 한 문제에서 여러 번 계산을 시켜요. 사칙연산,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10번 이상 하게 한다든지 그런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통합 문제. 이게 사실 사람들이 피셋과 같은 게 아닌가라고 이제 오해를 하는 그런 문제죠. 통합 문제는 일단 외견상 보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워 보여요. 그리고 문제도 길고, 사실 그렇습니다. 여기에 있는 1번부터 6번까지가 골고루 다 섞여져서 한 문제로 나오는 문제예요. 그래서 어려워 보여요. 그렇지만 피셋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굳이 피셋을 따로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7가지 패턴이에요. 요거 우리가 공부해야 될 건 요거예요. 자, 그런데 저는 이 7가지를 이렇게 3개 그룹으로 좀 묶고 싶어요. 그래서 첫 번째 그룹은 기준은 요거예요. 푸는데 걸리는 시간, 소요되는 시간으로 이렇게 3가지로 한번 묶어봤어요. 1그룹은
30초에서 한 1분 정도면 풀 수 있는 거. 그래서 모듈형, 단순 계산, 독해 완. 그 다음에 이 그룹은 한 1분에서 3분 정도 걸리는 거. 독해 2 추론. 3그룹은 3분 이상, 뭐 10분까지 걸리는 문제들도 있어요. 뭐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게 바로 복합계산 통합입니다. 요 3그룹. 우리가 고득점을 막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렇게 제가 좀 나눠 볼게요. 요 2그룹. 얘들이 보통 80에서 90%가 출제가 되거든요. 90%. 얘들은 보통 10에서 20%, 뭐 많게는 뭐 30%까지 출제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문제 비중이 높을수록 난이도가 좀 높게 느껴지는 뭐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공부할 때는 이걸 다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결국 시험장에 가면 우리한테 주어지는 시간이 한 문제당 보통 1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득점 전략은 여기에 있어요. 일단 얘들은 나중에 푼다. 그 시험장에 가서 이 3그룹 문제를 만나면 넘겨둔다. 그게 바로 핵심적인 고득점 전략이에요. 즉, 이 얘기는 얘들을 다 맞추려고 노력을 한다. 그러면 그 합격자 커트라인이 보통 70점에서 한 60점대 중반에서 한 75점대 중반 형성되는 게 많은데 여기에서 대부분 다 1그룹에서 2그룹에서 다 맞춘다 그러면 요 커트라인 점수 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열심히 노력을 해서 얘들을 80에서 90% 나오는 걸 다 맞출 수 있도록 하는 게 여러분들의 숙제예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남으면 정말 이건 대박이죠. 이 문제를 한두 문제라도 풀고 나오면 우리 이제 만세부를 준비만 하시면 됩니다. 이게 우리의 고득점 전략이에요. 뭐 어려운 거 없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유형의 문제들을 많이 풀 수 있도록 평상시에 훈련이 됐으면 좋겠고 특히 여기서 또 핵심적인 전략이 있죠. 얘들은 요즘 모듈형을 또 다 내는 것도 있잖아요. 서울교통공사. 근데 어쨌든 얘 그 교과서나 어휘력 문제, 특히 교과서 그 이론 문제는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날 거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여기에서 시간을 많이 줄이셔야 돼요. 얘들은 시간을 줄이기가 어려워요. 독해2하고 추론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시간을 많이 줄이지 않으면 얘들을 많이 풀 수가 없다. 얘들을 많이 풀어야 되는 이유는 뭐죠? 얘들에서 보통 50에서 60%가 출제가 되죠. 그래서 결국 우리 승부수는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얘들을 많이 풀기 위해서는 여기서 시간을 많이 줄여야 된다. 시간 줄이는 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요령을 찾으셔야 돼요. 여기서 시간을 많이 줄이려면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는 스터디가 훨씬 더 좋다. 스터디에서 집단지성, 머리를 맞대서 자,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하면 소금물 농도는 어떻게 하면 좀 더 빨리 풀 수 있을까? 이런 걸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장에서 여기서 1그룹 시간을 많이 줄이셔서 거기서 시간을 많이 확보해서 여기에 시간을 쏟아부으셔야 돼요. 얘 1분 풀고 얘 1분 풀고 이런 건 좀 방법이 아닙니다. 얘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우리의 고득점 전략은 정리하면 두 가지. 첫 번째, 얘들은 풀지 않는다. 시간이 나오면 푼다. 그 다음에 요 두 개 위주로 푸는데 여기서 시간을 많이 줄이고 여기다 시간을 쏟는다. 이러면 높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럼 우선 각각의 그 패턴별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모듈형 이론. 교과서 문제예요. 직장 생활에서 의사소통의 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바로 누구나 3번 찾아낼 수 있어요. 일방적으로 뭐 이런 거 일방적으로 표현하면 이건 공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교과서 문제는 난이도가 높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 맞추셔야 돼요. 난이도 높은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틀리기 때문에 나한테 내가 틀려도 타격이 크지가 않거든요. 근데 난이도가 낮은 문제는 이런 데서 틀리면 타격이 크죠. 왜냐하면 대부분 다 맞추니까. 대신 교과서는 따로 공부를 하긴 해야 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 교과서 공부하는 요령도 중간에 저 내용에 있죠. 그걸 꼭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교과서는 이거예요. ncs.go.kr에 들어가 보시면 메뉴가 자료실이 있어요. 자료실에 가면
일반 자료실이 있어요. 1번 자료실에 51번 방이 있어요. 아마 지금 페이지로 4번째 페이지인가 그럴 거예요. 5번째 페이지 아니면 4번째 페이지에 51번, 그래가지고 제목이 뭐라고 돼 있냐면, 모듈형 문제, 이렇게, 모듈형 자료 이렇게 돼 있어요. 51번 방이에요, 어쨌든. 그래서 들어가 보시면 아래 한글 파일로 과목마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일이 10개가 있겠죠. 그게 바로 교과서예요. 그래서 모듈형 이론 문제는 그 출제자들이 전부 다 거기서 냅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학습자용하고 그 다음에 교수자용이 있는데, 학습자용 다운로드 받으셔서 그거 공부하시면 돼요. 그런데 분량이 상당히 많죠. 이 많은 분량을 공부할 시간이 없어서 저희가 또 교재에 그걸 압축을 해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모듈형 이론 문제를 내드리는 거니까 그것만 공부해도 충분하실 거예요. 그러면 10과목을 다 공부한다고 해도 3일에서 길게는 일주일 정도면 충분히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가 뭐 다 10과목을 다 공부하실 필요는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예요. 코레일은 3과목, 뭐 한전은 5과목 이렇게 보니까 필요한 부분만 따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여기에서 나오는 문제들은 이렇게 쉽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기본적으로 다 맞추셔야 되고요. 두 번째, 어휘력 맞춤법 문제인데 이거 보시면 많이 헷갈리실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이런 내용 가지고 공부를 한 적이 없어서 많이 감각도 많이 떨어져 있으실 텐데, 사실 정답은 2번입니다. 2번. 이거는 대물림이죠. 대물림. 그 다음에 시시덕이죠. 시시덕. 많이 헷갈리죠. 허구 헛날이 아니라 허구 한이죠. 이게 한. 그 다음에 설레에 있는이 아니라 설레는. 유일하게 암기가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맞춤법 띄어쓰기 한자성어 이런 것들이 보통 한두 문제가 나오는데 공부할 부분은 상당히 많아요. 그렇지만 틀려서는 좀 안 되는 문제인 것 같아.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공부를 할 때는 따로 시간을 뭐 하루나 이틀이든 따로 잡아서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방대하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맞춤법, 한자성어, 띄어쓰기 이런 것들을 또 짧은 시간에 공부할 수 있도록 특히 출제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들만 따로 추렸죠. 그래서 이거는 다른 거 다 공부해 놓으시고요. 시험 보기 한 이틀이나 3일 전에 한번 몰아서 좀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틀려서는 안 돼. 그렇지만 모르면 뭐 찍고 넘어가든지 해야 돼요. 어쨌든 그런 내용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특히 여기에서도 시간을 좀 많이 뺏기면 안 되죠. 그래서 바로 승부를 보고 넘어가야죠. 그래서 세이브한 시간을 2그룹 문제에 투자를 하셔야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패턴, 응용계산, 단순계산 문제예요. 자, 단순계산은 이 문제는 이제 제가 해설지에 써드린 걸 잘 보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렇게 써드렸죠. A, B, C가 있는데 여기가 총 8km고 속도의 B는 알려줬어요. 여기에 속도는 3대5 그리고 다 걷는데 2시간이 걸렸대요. 자, 그럼 우리가 식을 생각을 해야 돼.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라는 식을 이용해서 자유자재로 이걸 활용하면서 이런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럼 이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될 거예요. 여기를 x라고 놓고 여기를 y라고 놓으면 x 더하기 y는 8, 그 다음에 3분의 x 더하기 5분의 y는 2, 이렇게 해서 분모를 또 15로 만들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 뒤죽박죽 하면 답이 3km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1분 걸려요. 자, 1분 걸려서 어쨌든 이 문제를 맞췄어. 아니, 맞췄으니까 잘한 걸까요? 아니에요. 이런 문제는 1분을 들여서는 안 돼요. 10초 내에 끝내야 됩니다. 그리고 50초를 2그룹 문제에 투자를 해야 돼요. 이게 바로 우리의 고득점 전략이에요. 그럼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하면 10초 내에 풀 수 있느냐?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는 여럿이 모여서 연구하시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되냐? 그러면 그 스터디원 중에 한 명이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속도에 비하고 거리의 비는 똑같아. 그러니까 속도의 비가 3대5니까 거리의 비도 3대5야. 그래서 여기는 3이야. 이러면 10초도 안 걸리네요. 그죠? 이런 문제들이 1그룹에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터디를 하는 이유는 1그룹 내에서 어떻게 하면 시간을 많이 줄이느냐, 이거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세이브한 시간을 이 그룹에 쏟는다. 요거 우리가 어차피 이 단순 계산 문제는 초등, 중등 수리거든요. 수학이 아니라 산수거든요. 공부하실 때 이 문제 푸는 것도 공부하지만 줄일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있으니까 그걸 좀 연구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부터는 또 독해완이죠. 여기 위에 지금 없는데 독해완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군요. 이걸 좀 끼고 여기 이제 독해완이죠. 독해완인데 독해완에 보면 이제 문단배열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문단배열 역시 시간을 오래 잡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1그룹이니까. 머릿속에 박아두세요. 1그룹은 시간을 오래 두면 안 된다. 그걸 좀 박아두시고요. 문단배열은 이렇게 보기 먼저 보면 첫 문단을 라 아니면 다 이렇게 알려주죠. 그러면서 라하고 한번 다를 보세요. 첫 문장을 이렇게 보세요. 첫 문장을 보고 첫 문장을 보면 첫 번째 문단이 어떤지를 우리가 금방 눈치챌 수 있어. 우리도 글 그동안 많이 읽어왔잖아요. 그러면 첫 문단의 첫 문장부터 우리는 이미, 그러므로, 따라서 이런 걸 먼저 쓰지 않는다는 거죠. 첫 문단의 첫 문장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툭 던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첫 문단의 첫 문장이 되기가 쉽지가 않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면 라야. 그럼 둘 중에 하나죠. 이게 첫 문단이다. 그럼 맨 뒤를 가보세요. 빨리 눈을 돌려서. 그럼 여기 보면 뭐 주요한 문장의 주요한 요소들 있잖아요. 주어나 목적어. 여기 보면 옴니채널 전략. 반드시 이 뒤에 나오는 문단은 맨 첫째 줄에 옴니채널 전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 있네. 그럼 이제 가로 연결되네. 라에서 가.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바로 맨 뒤를 가봐. 그럼 여기 목적어의 대형 유통기업. 여기 소상공인 연결 안 돼. 가에서 나로 연결 안 돼. 다 바로 1번 치고 넘어가셔야 돼요. 어쨌든 1그룹 문제는 최선을 다해서 시간을 줄이셔야 됩니다. 근데 문단배열 이거 따로 공부 안 해도 되죠. 여러분들 지금 공부 안 해도 충분히 맞출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문제집에서 보실 때는 이걸 새로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빨리빨리 연결해서 치고 넘어가는 방식을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빈칸 채우기 같은 걸 볼게요. 빈칸 채우기 역시 이렇게 보시면 긴 지문이 있고요. 보통 이런 긴 지문에 2문제 정도가 나오죠. 2문제. 2문제가 나오는데 2문제 중에 한 문제는 무조건 일치불일치일 거예요. 그거는 일단 놔둬. 그리고 한 문제를 딱 보니까 이건 빈칸 채우기네. 요거 빈칸 채우기. 자, 빈칸 채우기 먼저 푸셔야 되고, 혹은 나한테 한 문제 풀 시간밖에 없어. 근데 한 20초, 30초가 남은 거야. 그리고 20초, 30초 후에 걷어간대요. 그러면 2문제 중에 일치불일치보다는 이 문제를 한 문제를 풀고 답안지를 제출하는 게 낫겠죠. 한 문제라도 건져야 되니까. 일치불일치는 2그룹 문제고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하면 빨리 풀 수 있냐? 우리 이 지문을 읽지 않은 상태에서도 빈칸 채우기는 찾을 수가 있어요. 자, 봅시다. 빈칸 채우기는 여기만 봐도 이거 읽지 않아도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김병주 과장이 나오고 김갑돌 과장이 나오는 구조죠. 그래서 김병주 과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난번 돌잔치 때 가보니 김갑돌 과장이 사는 마을은 산이 많은 지형이라서, 요거 부사절이죠. 영어로 because. 부지 확보가 상당히 힘들었겠는데, 요게 주절이에요. 이게 주절. 이 형식 문장이죠. 주어, 동사, 보어. 결국 김병주 과장이 얘기하는 건 요거예요. 부지 확보가 힘들었겠는데요. 부지 확보가 힘들었겠는데, 부지 확보에 대해서 부정적이죠. 그랬더니 김갑돌 과장이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김병주 과장이 기왕 들여온 거 말한 것처럼 효과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부정에서 긍정으로 바뀌었어요. 뭐에 대해서? 당연히 주어에 대해서. 그러니까 김갑돌 과장은 무슨 얘기를 했겠어요? 부지 확보에 대해서 긍정적인 얘기를 했다는 걸 우리는 눈치를 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지 확보를 긍정적으로 얘기한 거 정답 5번. 이거 안 읽고도. 그러니까 결국 시험장에서 어떤 문제를 먼저 푸느냐,
어떤 문제를 좀 뒤로 밀어놓느냐. 시간이 조금 남았을 때 여러 못 푼 문제들 중에 어떤 한 문제를 더 풀고 가느냐는 여러분들이 그룹에 대한 이 패턴에 대한 확실한 이해와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런 문제를 골라야 되죠. 자, 어쨌든 이런 겁니다. 독해완이라는 것은. 자, 이제부터 이제 2그룹 문제를 보겠어요. 2그룹 문제는 일치불일치고 시간이 좀 오래 소요되는 문제라고 그랬죠. 기본적으로 시간이 소요돼요. 자, 이 문제를 한번 볼게요. 보기 1은 이제 보기 1, 보기 2가 있는데 부산교통공사가 실시하고 있는 주민 참여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보기 2의 제안 내역 중 2021년 예산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는 제안을 모두 고르시오. 이거는 1분 내에 못 끝내요. 왜냐하면 이걸 충분히 보고 골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1그룹에서 시간을 줄여서 여기다 시간을 투자하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일치불일치는 마음이 조급하면 틀려요. 그렇다고 난이도가 높은 건 아니야. 그래서 이런 문제를 틀리면 타격이 크죠. 그래서 결국은 빨리 정확하게 읽는 능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독해 능력 강화 훈련을 충실하게 좀 반복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결국 이 문제를 남들보다 빨리 푸는 방법은 훈련밖에 없다. 빨리 읽는 훈련밖에 없다. 그래서 그 훈련을 좀 잘해 주시고. 자, 그럼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2021년 예산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는 제안을 이렇게 보시면 요거예요. 8월 이전에 제안된 건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2021년 예산에 반영되려고 그러면 2020년 8월 이전에 제안된 거까지. 근데 또 이것도 있겠죠. 2019년 9월부터 제안된 거, 요 사이에 있는 것들이 바로 2021년 예산에 반영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부터야 3번 9월 16일 19년 여기부터 3, 4, 5, 6, 7 그 다음에 8, 9까지예요. 7월 29일 여기는 2020년 9월 10월 거는 반영 안 돼. 근데 이 중에서 또 빠지는 것들이 있어. 우리 출제자들이 그냥 바로 이렇게 안 해놓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빠지는 내용이 여기 나와 있는데 뭐 다만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뭐 다만에 해당되는 게 이런 것들이 있다. 여기 내용 보면 뭐 이렇게 타기관에서 해야 될 거 혹은 뭐 어떤 돈이 들어가는 거 뭐 기타 경비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걸 이제 빼줘야 되겠죠. 여기 보시면 KTX는 코레일 거죠. 그러니까 이거 빠지죠. 또 마찬가지로 여기 지금 보면 또 뭐 신호등 설치하는 거 이게 부산교통공사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빠지죠. 그 다음에 월급 인상 이런 거는 기타 경비에 해당돼서 빠지죠. 그래서 정답은 3, 4, 6, 8 정답 4번. 이거는 절대로 서둘러서 될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틀리면 안 돼요. 난이도가 높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읽는 훈련만이 방법이다. 그래서 경쟁자들보다 10초에서 20초라도 빨리 풀고 다른 문제로 넘어가셔야 돼요. 이게 고득점 전략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자료 해석 문제입니다. 이거 역시 시간이 오래 걸리죠. 일단 이게 뭔지를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여기 지금 보면 화학물질의 위험성 추정 및 결정 방법이 일부이다. 제시된 자료를 참고를 할 때 위험성 추정이 높은 단계가 아닌 것은 이해를 해야 돼. 결정 방법 보면 위험성 추정을 보니까 얘하고 얘를 보고 곱하기를 하는 거구나. 이제 이런 걸 이해하는데 보통 10초에서 20초 정도가 소요가 될 거고요. 그러면 여기 이제 정답이 4번인데 노출 기준이 0.1 초과해서 1 이하인 분진에 분진 요거니 0.1에서 1 이하니까 2점이에요. 여기 2점. 그 다음에 40% 노출 수준이다 보면 여기죠. 여기 10에서 50 그래서 2 해서 요건 4점이에요. 근데 4점은 여기는 지금 높음 단계잖아요. 높음 단계는 보면 9점, 8점, 6점, 6점, 8점 이렇게 돼 있어요. 4점은 다 보통이에요. 그러니까 정답이 4번. 그렇지만 이거 역시 1분이 넘게 걸립니다. 서두르면 틀리고 서두르지 않으면 맞추는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 않은. 자, 다 서두르지 않는다. 그럴 때 서두르지 않아도 경쟁자보다는 그래도 5초나 10초라도 빨리 푸는 거. 이게 우리의 경쟁력이지.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 너무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이제 말씀을 안 드릴게요. 독해 강화 훈련에서 읽는 속도를 좀 늘리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2그룹 문제 시간이 걸리는 또 이제 마지막 추론 문제. 2그룹 문제 중에 추론 문제가 제일 괴로울 거예요. 자, 앞에 있는 것들 있죠. 앞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 이미 초중고 때 우리가 경험했던 문제들 아니면 교과서 문제 새로운 것들이라고 하더라도 금방 뭐 공부하면 되는 문제인데 이 추론 문제만큼은 우리가 초중고나 대학교 때 따로 배운 적이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 공부해야 돼요. 근데 이거는 좀 난이도가 있죠. 그래서 제일 많이 시간을 들여야 돼요. 스터디를 해서 다양한 문제를 좀 풀어볼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려고 그러면 일단 이런 표를 그려야 돼요. 시간이 일단은 소요가 되죠. 표를 그려서 하나, 둘, 셋, 넷, 5명 그러니까 5 곱하기 5 이렇게 해가지고 요걸 다시 한번 해봐야 되겠다. 죄송합니다. 이거 다시 할게요. 이쪽에 이렇게 해서 무조건 표를 그려야 돼. 이렇게 시간이 걸리죠. 꼭 볼펜을 좀 연필하고 지우개도 가져가셔야 돼.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가 이름을 이제 쓰는 거죠. 홍식이, 그 다음에 신정이, 명환이, 그 다음에 해남이, 그 다음에 삼식이, 그리고 역 이름 여기에 보면 명동역, 홍제역, 신사역, 삼성역, 해화역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제 여기 조건을 보고 OX만 치면 되는 거예요. 많이 나오죠. 이런 문제가 기본형이에요.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런 의문을 제기하실 분이 있을 거예요. 도대체 4호선, 3호선 왜 설명이 없냐 그럴 텐데 이거는 이제 서울교통공사 같은 곳 이런 곳에 지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일부러 어떤 역이 3호선이고 4호선인지 설명을 안 넣었어요. 왜냐? 요즘은 회사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기본적인 정보를 알고 있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서울교통공사에 지원할 정도면 뭐 1, 2, 3호선의 주요 역들은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몇 호선인지 어떤 역이 몇 호선인지는 좀 뺐습니다. 뭐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한번 해볼게요. 일단 이들 5명은 자신의 이름 시작 글자와 배치될 역의 시작 글자가 같지 않았다. 그러면 홍 안 되는 거예요. 신 안 되는 거고, 명 안 되는 거고, 해 안 되는 거고, 삼 안 되는 거죠. 일단 이렇게 X를 쳤죠. 그 다음에 홍식이는 4호선에 배치되지 않는데요. 여기서 4호선은 요거예요. 해화역하고 명동역. 그래서 명동역하고 해화역에는 배치가 안 되고요. 홍식이는. 신정이는 3호선. 여기서 저 3호선은 얘거든요. 홍제하고 신사. 신정이는 3호선. 그러니까 홍제 아니면 신사. 결국 신정이는 신사는 이름이 신돼서 안 되니까 신정이는 홍제에 확정됐네.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다 X를 쳐주잖아요. 이렇게 홍제 또 신정이가 확정이 됐어. 명환이는 신사역에 배치된대요. 그럼 명환이 신사 동그라미 쳐주고 또 이렇게 쳐줘야 되죠. 그죠?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끝이죠. 자, 그 다음에 보니까 홍식이가 삼성역에 배치된 게 확정이 됐어. 그럼 이쪽에 X 쳐주고 그러니까 또 해남이가 명동에 배치가 됐고 이쪽에 X를 쳐주면 이렇게 되고 그래서 명동역에 배치되는 사람은 해남이다. 이런 문제죠. 근데 이거 역시 시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이 과정을 다 거쳐야 답이 나오는데 그래서 여기서 시간이 많이 걸리죠. 보통 1분에서 3분, 심지어는 5분 걸리는 문제들이 있어요. 결국 이 문제를 이제 많이 푸셔야 돼. 경쟁자들보다. 그러려면 이거 한 번 더 얘기하게 되네. 1그룹에 있는 데서 시간을 좀 많이 줄여야 된다. 이거 자꾸 꼰대의 잔소리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제가 저희가 책에다가 추론 능력 강화 훈련이라는 걸 넣어놨잖아요. 아주 간단한 문제들이지만 이걸 반복적으로 훈련하다 보면 이런 거에 대한 이해력이 빨라질 거예요. 그러면 경쟁자들보다 한 문제당 5초에서 10초 정도 빨리 끝낼 수 있다. 또 여기에서 세이브된 문제가 한 문제라도 더 풀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자원이 된다. 이렇게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3그룹 문제예요. 우리가 시험장에 가면 뒤로 밀어놔야 되는 거. 풀지 않고 나중에 시간이 남았을 때 풀어야 되는 문제들 한번 볼게요. 복합계산이나 통합이나 난이도가 높은 건 아니에요. 시간이 오래 걸릴 뿐이야.
자, 이 문제를 풀려고 그러면 정말 시간이 오래 걸려요. 왜 그러냐 한번 봅시다. 당신은 뭐뭐공사의 인사팀에서 인력체육 담당자인데 4개의 사업부가 있대요. 이렇게 관련 인력 자료는 다음과 같은데요. 자, 일단 A, B, C, D 해서 뭐 현 인원이 400, 560, 480, 160명 돼 있고요. 밑에 퍼센트는 뭐냐면 전체 중에 400명이 25%래요. 그럼 우리가 전체 금방 구하죠. 160명이 10%니까 전체는 1600명이에요. 이게 100%예요. 1600명 중에 400명, 그러니까 25%죠. 자, 이런 구조인데 추가로 채용했다고 그러죠. A 사업부는 100, 뭐 이런 식으로 추가 채용이 필요하다고 요청해서 요청대로 그냥 채용을 진행해 줬대요. 그러면 얘가 몇 명이 되냐면 500명이 되고요. 얘는 672명이 되고요. 얘는 576명, 얘는 192명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구하셔야 돼요. 이 퍼센트를 새로. 그래야 얘랑 퍼센트 차이를 비교해서 이게 정답을 찾을 수가 있죠. 그죠? 정답을 찾을 수가 있죠. 이거 얼마나 복잡합니까? 자, 그러면 이 500명일 때 몇 퍼센트인지는 어떻게 구해야 돼요? 이 500, 672, 576, 191을 다 더하면 1960명이 나오거든요. 그럼 1960명에 500. 얘는 1960명 중에 672. 이걸 4개를 해야 돼요. 그러면 퍼센트가 소수 둘째 자리까지 구하셔야죠. 그래서 결국 거기서 끝난 게 아니지. 여기 있는 퍼센트랑 여기 있는 퍼센트랑 비교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해설지에는 여기에 대한 계산을 해놓은 게 있으니까 물론 여러분도 직접 해보셔야 돼, 이걸. 근데 결국 이 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몇 번의 계산을 했습니까? 적어도 10번의 덧셈과 4번의 나눗셈을 해야 돼요. 근데 나눗셈도 만만치 않은 나눗셈이야. 그죠? 뭐 10분의 3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예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나중에 풀어야죠. 결국 우리가 그 많은 이제 문제들을 풀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그냥 푸는 게 아니라 이건 1그룹이다, 2그룹이다, 3그룹이다. 이건 나중에 미뤄야지. 빨리 판단해서 시험장에서는 빨리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여기서도 시간을 줄여야 되거든. 이게 2그룹이냐 3그룹이냐. 이거 시간을 2초 3초라도 더 소요되는 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험장에 갔을 때는 이거 3그룹이다. 빨리 판단할 수 있고 캐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우리가 그 많은 문제들을 푸는 과정 중에 해야 될 일들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통합 문제를 볼게요. 자, 이 문제는 잘 읽어보시면 자원관리, 그 다음에 독해, 수리, 추론 4가지 과목이 4가지 패턴이 한 문제 안에 있어요. 피셋처럼 보이게 하는 거. 자, 그런데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거잖아요. 귀하는 소모품인 사무용품을 조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매달 정기적으로 얘 5묶음, 얘 6묶음, 얘 하나 우리가 신입이 되면 다 이런 걸 해야 돼. 우리가 다 구매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이 굉장히 복잡한 조건이. 그러면서 상사님께서 이런 5가지 조건을 준 거야. 그래서 이 중에서 뭐가 제일 싸냐라고 상사님께서 묻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퇴근 전에 엑셀이든 워드든 정리해가지고요. 이걸 다 계산해드려서 이 조건에 맞는, 이 조건에 따를 때 이 5가지 중에 제일 싼 날짜 회사는 이겁니다라고 해서 표로 다 계산을 해드려야 돼요. 그럼 이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자, 잘 보세요. 나중에 그 최종 계산은 여러분들이 해. 자, 일단 표를 이렇게 만들어 드려야 되죠. 일단 5개로 쪼개야죠. 그죠? 표를. 왜냐? 왜 5개예요? 상사님이 5개 조건을 주셨잖아. 그래서 일단 여기는 날짜를 쓰는 거야. 날짜. 여기는 이제 회사. 그래서 여기 첫 번째 11월 10일 요거죠. 그 다음에 K사. 그 다음에 11월 11일 K사. 그 다음에 10월 8일 J사. 8일 J사. 그 다음에 12월 10일 J사. 그 다음에 11월 11일 W사. 그 다음에 제일 먼저 구해야 될 게 이 조건이 있기 전에 원래 얘들의 합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합. K사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요거 5개, 요거 6개를 해서 실제로 계산을 해보시면 토탈 있죠. 이 할인이나 뭐 배송료 붙기 이전에 토탈이
얘가 66,000원이 나올 거예요. 66,000원. 상사님께 이렇게 다 써드려야 되고, 상사님께 써드리기 전에 이 문제를 맞추려면 이렇게 다 써놔야 되죠. 그 다음에 제2사는 계산해보면 53,500원이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W사는 62,000원이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보면 조건을 보니까 할인이라는 게 있네요. 그럼 여기다가 할인 이렇게 써야 돼요. 자, K사 먼저 봅시다. 매월 10일에 20% 할인, K사에 10일 20% 할인해. 그럼 얼마예요? 마이너스 13,200원. 그죠? 그 다음에 5월과 11월의 달과 날짜가 같은 날, 5월 5일 아니면 11월 11일 K사 30% 할인, 마이너스 19,800원. 그 다음에 J사는 뭐 따로 할인되는 게 없어요. 그 다음에 W사는 매월 11일, 11월 11일 해당되죠? 1+1 행사를 한대요. 1+1 행사. 얘하고 얘. 그래서 1+1 행사를 하려고 그러면 최소 얘 3개 사야 되고 얘 3개 사야 돼요. 그럼 여기에서 2개 분량 마이너스 되고 3개 분량 마이너스 되죠? 그래서 할인되는 금액이 계산을 해보시면 8,500원이 할인될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뭘 해야 돼요? 보니까 여기 또 배송료가 있어요. 이거는 추가되는 금액이죠. 배송료. 추가되는 금액이야. 자, 일단 K사는 5만원 미만 주문에 대해서는 배송료 3만원. 요거 5만원 넘어가요. 그러니까 배송료 없고 얘는 5만원 밑으로 떨어지죠. 플러스 3천. J사는 배송료 6만원 미만에 대해서는 3,000원이 부과되는데 둘 다 미만이죠. 그러니까 얘 배송료 추가되는데 단 10일에는 무료로 배송된대요. 얘 제로. 그 다음에 얘는 W사는 직접 오프라인으로 구입하러 가기 때문에 배송료가 따로 없어. 그 다음에 또 여기 밑에 보니까 리필 얘기가 나와요. 리필 볼게요. 일단 매달 10일에 다 써서 뭐 다 쓴 후 새로 구입할 때까지 프린터 관련 소모용품 얘죠. 얘 토너하고 잉크죠. 그래서 각각 일회용 리필 제품을 매일 1개씩 사용. 하루 쓴다 그러면 플러스 2,000원이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1개당 1,000원이니까 단 다 쓴 당일과 배송일의 경우는 일회용 리필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데요. 이것도 리필도 생각을 해야 되겠네. 그러면 요 경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10일에 주문을 해. 그러면 언제 오죠? 10, 11, 12, 3일 후래요. 주문일로부터 3일 후라고 여기 나와 있잖아요. 3일 후니까 13일 날 오겠지. 그러면 이날 리필 제품 안 써도 되지. 10일까지는 잉크가 있어. 13일은 주문되오니까 쓸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 이틀은 리필 제품을 써야 돼. 하루에 2,000원이라고 그랬으니까 얘는 플러스 4,000. 11일은 11일. 11일은 11, 12, 13, 14인데 이날은 배송돼서 오니까 11, 12, 13일은 리필 제품 써야 되잖아요. 10일 날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플러스 6,000. 하루에 2,000원이니까. 자, 8일 날 주문했어. 그럼 8, 9, 10, 11. 이때까지 리필 제품 쓸 필요 없죠. 이날 배송돼서 쓸 필요 없죠. 제로. 10일은 아까 어디 있었어? 플러스 4,000원 있었죠. 얘들은 가서 사오면 되니까 리필 쓸 필요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바로 진짜 리얼 토탈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다 계산해서 요거 해보셔. 제일 어떤 게 제일 적은 거냐. 이 과정을 거쳐야 이 한 문제를 맞추는 거예요. 물론 공부할 때는 정말 도움되겠죠. 공부할 때는 열심히 해. 그렇지만 시험장에 가서는 이 문제를 손을 대지 말거나 그래도 시간이 남았을 때 이제 나중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들이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알아야 될 문제 패턴 7가지 그리고 패턴별 공부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충실히 해서 스터디를 하고 이러다 보면 분명히 고득점 그리고 합격 통보를 받는 그날이 오게 될 겁니다.